이어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별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실은 간결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력과 올바른 가치관, 자정 능력을 믿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박용갑 구청장님께 누구보다도 쓴소리를 많이 하여 이르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누구보다도 중구 발전을 갈망하고 국민의 독립증진을 기하기 위한 충정이었다는 말씀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다소 거북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원도심 활성화 보문산 개발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사동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 구청장이 국책사업 45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복개도로를 철거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왕복 4차선 도로와 교량,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박용갑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어 기본설계 용역비 3억 9천만 원을 집행한 후 국시비 잔액 1억 5천만 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3억 9천만 원을 집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고 국시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총 사업비 450억 중 구비 부담 112억 원이 과중하다고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중구는 지방비 부담 개선 사항으로 국비 부담률 50%에서 국비 70%로 상향 조정을 환경부에 2차례나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타 사업과 지원 형평성 등으로 곤란을 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네. 이걸 답변을. 예. 그럼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외에는 달리 자구 노력 개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률 조정 방안 외에 달리 자구 노력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나셨나요? 대사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됩니까? 네. 제가 우리 김현수 의원님 대사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사기 이은권 청장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부득이 답변 드립니다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다른 중요한 구정을 미뤄둔 채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비로 450억 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오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즉 지방비 재원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4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행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이은권 전임 구청장께서 사업 규모를 총 495억 원으로 해서 2010년 3월 3일 중앙투용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2010년 5월 6일 지방비 부담 과정이라는 이런 사유로 재검토하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아니요. 그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달리 다른 방안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2010년 6월 2일 날이 바로 지방선거였습니다. 우리 오욱환 우리 그때 건설과장님 그 앞에 나와서 설명하셨었죠. 또 2006년 6월 15일에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7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관련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건의를 신청할 때도 총 사업비 495억 원 가운데 지방비 247억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전임 이은권 청장 때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매우 어려우니 지방비를 국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올렸어요. 제가 또 구청장이 되고 이는 결국에 지금 그러니까 답변이 질문하는 거 다른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대사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제가 아니 대사천에 대해서 총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요. 아니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하는 외에 다른 자 방안. 그러니까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잠깐요. 지금 저 일본 입답이 형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요점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 중에 또 김현수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사천에 대해서 왜 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말을 자꾸 끊으면 답변을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네. 이 답변은 25만 국민이 다 들어야 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청장 우리 합의할까요? 네. 제한 시간 없이 충분히 이렇게. 이것은 40분으로 제한 시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안에 길게 하시면 다음 질문 못 드리고 다음 질문 답변을 못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럼 이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간결하게 다른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거 여쭤봤잖아요. 근데 좀 간결하게 그 과정을 해주시면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이렇게 하면 계속 진행 못합니다. 저 의장의 자, 허가 없이는 발언 못합니다.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국비 비율을 50%에서 70%까지 거기에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욱환 건설과장님이 여기 그 당시 건설과장이었어요. 여기에 공문에도 보면은 투자심의 자료에도 보면 240 지방비에 따른 부담이 매우 어렵다고 여기 해서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국비 부담을 70%로 올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50%에서 70%로 좀 상향 조정해달라고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기기관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니 재검토해라는 이것 때문에 다시 45억을 줄여가지고
450억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뭔지 아세요?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을 재검토해라 해서 결국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의 그 구정의 재정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당해년도에 부담해야 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부담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말씀하시는데 2014년까지 우리 재정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십니까? 네. 두 번째 답변하시죠. 예, 두 번째 질문. 지난 10년 전 일을 질문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0년 전 그 동네가 어디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 당시에 사업 포기한 후에 구정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보문사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문산 입구 가로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최적의 대안 마련은 아직도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청도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오동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이 중구 원도심보다 땅값이 비싸고 우리 구보다 인구는 12,000명 정도가 적은데 예산은 500억 정도를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중구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고 그때 더 멋진 대안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짧게는 주간 계획부터 길게는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윤갑 부청장님은 노후된 태평일동, 오류동 사무소 등 건립 기회를 2번이나 외면하셨고 그 이유는 여유 재원으로 채무 상환하여 구청장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구청장 공약 사업을 목적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에 부당하게 90억 원을 적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갑 부청장님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대전시로부터 자동차 면허세 보존금 144억 원을 교부받아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미뤄왔던 현안 사업과 노후 위험 동사무소 등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 상환은 13억 7,600만 원이었지만 그와 계획과 다르게 채무 49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오류동 신축 계획도 있었지만 슬그머니 사라졌고 위험한 태평일동 사무소, 보건소 신축 등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현안 사업보다 계획에 없던 채무 전액 상환을 우선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현수 의원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도에 청소대행 사업비 이런 것을 주지 못해서 201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14년까지는 적어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말은 계속 그 당해년도에 부담해야 될 법적 필수 경비를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다음 년도 본 예산에 계속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15년입니까? 2014년까지 2014년에는 98억 89억인가 89억이죠.
89억을 2015년도에 넘길 정도로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라토리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이거 144억 들어온 거 아시죠? 예. 그죠? 네, 아시죠? 마치 이걸로 왜 빚을 갚지? 왜 빚을 갚지 빚을 안 갚았느냐? 구청장이 시정사업 하기 위해서 이거 했느냐? 이런 말씀은 행정을 좀 잘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때 대전시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대전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자구조정해라. 인원 결혼유지해라. 그 다음에 건전재정해라. 줄여라 돈. 그렇게 해서 그렇죠. 경상비 절감 이런 거 등등 해서 우리가 60명 자구 노력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동구가 몇 명 했고 다른 구가 다 자구 노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자구 노력하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이제 긴급 재정 요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4년까지입니다.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러던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 이렇게 이것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연차별로 6번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당해년도 필수경비를 그다음 못했지만은 2015년도에 바로 이체 추경 때부터 이 자동차 보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밀리지 않고 필수 경비를 보존할 수, 부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네네네. 네, 또 질문하세요.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 행정을 비슷하게 또 따라하기도 합니다. 동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채무가 2배 이상도 많았었는데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100만 원 물려줬을 때 어느 자식은 100만 원을 까먹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그걸 잘 운영해서 몇 배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 말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출마합니다.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144억 원을 교부받아서 재정적 여유가 생긴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 공무원 감축 등 여러 자구 노력도 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2017년도에 49억 채무를 상환한 것은 2015년도부터 144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께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 자랑 구청장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업적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대전시에서 144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수급됐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자, 김현수 의원님, 우리가 그 경상비 절감과 또 인원 60명